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투자 부역투 디잡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지필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데이트만 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출간하는 책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 하반기 분양하는 아파트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광명 시흥에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면서 LH 땅 투기 사건이 빵 터져버렸지요. LH 사태를 보고 와 진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비밀리에 초대형 계약을 앞두고 공시하기 전에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이 그 회사 주식을 미리 싹 다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 공시를 터뜨리고 나서 상한가에 그냥 풀매도, 그런 가뿐하게 30% 먹는 거잖아요. 10억을 투자했다면 그냥 3억 게이드.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이거 꼭 환수 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투자든 투기든 정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해야죠. 여하튼 3기 신도시 하나가 추가 지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신도시급 택지지구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한 게 있는데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밖에 없다. 공급밖에 없다. 이 공급 물량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 동시에 쏟아져야 집값이 잡힌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지구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뭐 일반인들은 이런 기준을 잘 모르고요. 과천지구라든지 안산 장상지구는 사업 지구 면적이 작아서 신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지만 여하튼 이런 3기 신도시, 이런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 뭐 이런데 이런 중소규모의 택지 사업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역대급 분양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요지에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집값이 폭락하지는 않더라도 집값 폭등세는 분명 잠재해 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 엄청난 물량입니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타임 쉬세요. 릴렉스 하시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진정세를 보이는 이런 분위기가 분명 조성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주택자라면 올해 있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한번 꼭 도전을 해봐야죠. 혹시나 뭐 아직까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전 청약 이 개념을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사전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아파트 분양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사전에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국민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이죠. 공공아파트, 국민주택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아파트라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쉬울 텐데, 한마디로 민간 아파트는 사전 청약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 포인트. 고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해야지만 이 사전 청약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을 보시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건 뭐 당연히 필수 조건이고요. 청약 통장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 당시 해당 지역 및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해 지역 우선 공급으로 당첨 시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득 자산 기준 요건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청약 규칙에 이 수도권을 하나의 주택 건설 지역으로 묶어놔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수도권 모든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이 일단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런데 당해 우선 공급이라는 세부 규칙이 또 있어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청약은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해야 한다는 세부 규칙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는 청약자들은 아예 청약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미분양 날 일은 절대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대5라든지 3대2대5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자면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3기 신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하남시의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 나머지 50% 남은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뭐 이렇게 다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 거주 요건이 따로 없다. 수도권에 거주한 모든 사람은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수도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남 우선공급, 그 다음에 경기도 우선공급에 떨어진 분들도 다 이 수도권에 포함이 돼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전 청약 자격 요건에서 당해 지역 우선 공급으로 당첨 시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해석을 해 보자면, 자, 뭐 예를 또 아까 그대로 교산지구 예를 그대로 들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사전 청약 시점에 하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하남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우선 공급 대상자인데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이 사전 청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본 청약 시점까지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본 청약 시점까지 만약에 1년밖에 안 걸려요. 1년밖에 안 걸립니다. 이 사이가 1년밖에 안 걸리면은 그럼 2년의 거주기간을 못 채우잖아요. 2년의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이런 경우에는 우선 공급 대상자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본 청약 때까지 2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청약을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고 본 청약 시점까지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청약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 계속 점프를 하는 겁니다. 점프. 이 점프가 부동산 은어거든요. 이 점프 계속 이사 다닌다는 얘기예요. 당의 우선 공급을 노리고 지금 이게 2021년 하반기 사전 청약 일정표거든요. 7월 달에 개항 신도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9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주고 10월 11월 12월 쭉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계속 있는데 먼저 개항 신도시
계양 신도시 청약을 위해서 인천으로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우선 공급. 이것 때문에 인천으로 주소를 옮겨서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떨어지면 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겁니다. 어디로? 남양주로. 그리고 여기에서 또 떨어졌어. 그러면 또 옮기는 거예요. 뭐 하남이라든지 과천 뭐 이런 데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덜컥 남양주 왕숙 2지구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집을 구해서 진짜로 이사 가야겠죠. 그전에는 뭐 주민등록만 깨서 어떻게 뭐 지인 집이라든지 옮겼어도 이때는 당첨된 후에는 진짜로 이사를 가서 본 청약 때까지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절실한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전 청약에 계속 도전하는 청약자들도 분명 많을 텐데 이런 방법은 사실 부정행위로 당첨이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양을 해야겠죠. 아니면 걸리질 말던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서 본인 생활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실제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들 이사가는 곳이 하남하고 남양주예요. 그 이유는 입지 조건도 좋고 공급 물량도 많아서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하남시가 총 인구 대비해서 교산지구 공급 물량은 11.6%예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9.7%고요. 나머지는 프로테이지가 뭐 이렇게 2.1%, 2.4% 이렇게 낮습니다. 인구수 대비 공급 물량이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도 뭐 10%가 넘어가긴 하지만 워낙에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과천은 패스하고, 여하튼 이런 이유로 하남하고 남양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 하남 남양주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여러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하남이라든지 남양주로 뭐 이사를 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청약 조건이나 점수에 따라 플랜을 다르게 짜야겠지만, 점수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남이나 남양주로 이사가서 우선 공급 당첨을 기대한다? 뭐 이런 거는 어림도 없죠. 여기 이사 간 사람들이 지금 점수가 얼마나 짱짱한데. 오히려 좀 인기가 덜한 인천이라든지, 여긴 안 나왔지만은 뭐 안산 장상지구 뭐 이런데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데 가는 게 좀 오히려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수능 점수 망했는데 스카이만 고집해. 그러면 과연 대학을 붙겠습니까? 본인 능력껏 당첨이 될 만한 곳을 노려야겠죠. 그리고 사전 청약을 동시분양으로 진행하는 사업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는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청약 통장이 분산이 되잖아요. 동시분양을 하게 되면 하나의 아파트에서 하나의 타입을 딱 찍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순차로 분양을 한다면 A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 B 아파트에 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 아파트와 B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을 한다면 하나만 골라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A 아파트가 더 좋으면 A 아파트의 청약 통장이 더 몰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청약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동시 분양에서 인기가 덜한 이 B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뭐 이래야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이런 이유로 지금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 3기 신도시 사업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역2 디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